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읽은 책과 읽고 있는 책과 산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거 막 뭐 이름을 만들겠다느니 한 달에 한 번 가지고 오겠다느니 했는데 네, 오랜만에 가지고 왔고 우선은 언제나 그랬듯이 요즘 읽은 책들부터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좀 부지런히 책을 읽고 있어요. 여름 방학이기도 하고 또 다음 학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읽어야 할 책들이 많이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부지런히 책을 읽고 있는데 우선은 최은미 작가님의 목련정전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이고요. 이 책은 제가 이전 요즘 읽은 책과 읽고 있는 책 산책들 영상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유미 작가님의 단편은 9편 담은 책이고 각 단편들은 지옥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설화나 동화적인 요소들 혹은 그런 서술 방식을 더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방금 지옥 같은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책을 읽다 보면 이거는 지옥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각 인물들은 자기가 갇힌 현실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요. 무언가에 미치기도 하고 강박적으로 집착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읽는데 좀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고 어느 부분에서는 약간 기괴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사실. 특히 마지막에 수록된 한밤이라는 단편은 읽다가 더 이상은 못 읽겠어서 정말 진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읽다가 그만뒀고 좀 지난 뒤에야 겨우 이어서 완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물들이 갇힌 현실이 사실은 지옥이고 인간은 사는 동안 이 지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낙관적인 느낌이 조금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읽다가 좀 많이 착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실 때문에 좀 착잡해지는? 그래서 대부분의 단편들이 저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했지만 그 중에 정말 인상 깊고 압도적인 느낌을 받았던 단편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표제작이기도 한 목련정전이라는 단편인데요. 불교적 세계관이 가득 담긴 단편이에요. 주인공인 목련이라는 아이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련을 자식처럼 키운 마을 사람들은 몇 년 전에 참사로 인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한 해에 한 번 지옥문이 열린다는 백중날 절에 모여 앉아서 목련이 불교의 목련경이라는 거를 읽도록 시키는데요. 이 목련경은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극락에 갈 수 있게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불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이 진행될수록 목련의 엄마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몇 년 전 마을에 어떤 참사가 있었는지, 왜 마을 사람들은 백중날 목련에게 목련경을 읽도록 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밝혀집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가장 기대했던 점이 뭐였냐 하면 바로 이 소설 속에 담긴 불교적 세계관이었습니다. 특히 그거를 설화적, 동화적 형식으로 풀어냈다는 그런 책 소개를 읽고 정말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목련정전이 딱 그 설명에 맞는 단편이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주는 분위기도 굉장히 압도적이었고 결말도 저는 정말 이 소설의 결말을 읽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읽은 거를 저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어서 같은 부분을 두세 번 반복해서 읽기까지 했어요. 정말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책 전체를 읽느라 정말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았고 소설에서 그리는 현실 때문에 읽으면서 참 착잡한 기분도 많이 들었지만 이 목련정전이라는 단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직도 단편 소설집에는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확 꽂히는 단편을 하나 만나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목련정전 얘를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장으뜸 강윤정 작가님의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각자의 책을 읽는다 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난다입니다. 이 책은 저자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책이에요.
강윤정 작가님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편집자 K라는 이름으로 북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문학동네 문학 편집자이시기도 하고 편집자 K님께서 몇 달 전에 정말 감사하게도 책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받은 책이고요. 같이 책을 쓰신 장으뜸 작가님은 북카페이자 서점인 카페콤마의 대표님이시고 강윤정 작가님의 남편이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 책을 같이 쓰신 거죠. 이 책은 난다 출판사의 읽어본다 시리즈 중 한 권이에요. 매일매일 쓰는 독서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책의 왼쪽에는 장으뜸 작가님의 글이 인쇄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강윤정 작가님의 글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각자 한 페이지씩 책에 관한 일기를 쓰셨어요. 위에 이제 그날의 책 제목이 있기는 하지만 단지 책의 내용과 감상을 정리한 거는 아니고요. 그 책에 얽힌 기억이라든지 그 책을 읽거나 선물을 했거나 선물 받았거나 혹은 팔았거나 한 그날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후감이 아니라 책과 함께한 일상 자체를 기록을 한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읽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에게는 독서가 굉장히 개인적인 혼자만의 행위이거든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책을 읽는 순간에는 어김없이 저 혼자고 서점에도 대부분 혼자 가고 책 구경도 혼자 하고 유튜브 상에서는 책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책 이야기를 웬만하면은 먼저 꺼내지 않는 편이에요. 책 이야기가 시작이 돼도 되도록이면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책 선물도 거의 해본 적이 없고 나는 책을 좋아하지만 상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상대는 내가 하는 책 이야기를 지루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어느 순간부터 강박적으로 가지게 돼서 그래서 늘 혼자 읽고 혼자 생각하는 게 한편으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읽고 그 자리에서 같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책을 선물하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좀 본 것 같아요. 책이 저자분들의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서로 책 선물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잔잔한 행복을 느꼈거든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할지 제3자인 저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부러웠어요. 숨기지 않을 거야.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들었던 거는 사실 부러움이었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이제 부부가 혹은 연인이 나란히 앉아서 책을 읽고 책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고 책 선물을 하고 같이 책장을 바라보는 그런 일상들을 꿈꿔왔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와 이 책에 대한 어떤 일과 그런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러웠고 또 이렇게 책과 함께 한 일상을 매일매일 적은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저는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 책 자체가 이제 책에 대한 기록이자 함께한 일상에 대한 기록인 거잖아요. 독자인 저에게도 정말 각별하게 느껴지는 책인데 책을 직접 쓴 저자분들께는 얼마나 더 각별할까라는 생각에 책이 좀 더 소중해지는 느낌 그리고 마음에 콕콕 박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내용도 그렇고 문장 자체도 그렇고 기억을 해두고 싶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읽자마자 좀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엄마께도 추천을 드렸고 엄마도 지금 이 책 읽고 계시거든요. 다이어리에 많이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드디어 영상에서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김규림 작가님의 아무튼 문구입니다. 출판사는 위고이고요.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 새 출판사에서 나오는 아무튼 시리즈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문구 덕후를 위한 책도 나왔습니다. 이 책은 때로는 제 마음을 그대로 베껴놓은 일기를 읽는 것 같기도 했고 또 때로는 문구 덕후 친구와 함께 수다를 떠는 느낌이기도 했는데 어떤 문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문구점에 가봤는지, 그리고 문구와 관련된 추억에는 뭐가 있는지 그야말로 저자분의 문구 취향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미있었던 점은 문구인, 이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구인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이 다들 비슷비슷하다는 거였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애초에 문구는 실용성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근히 가성비 좋은 취미예요. 2, 3천 원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취미인가.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문구로 인해서 삶이 윤택해지기도 합니다. 새로 산 메모지가 쓰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뭐 장점이라면 장점 아니냐고. 문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구에 대한 어떤 소소한 정보들, 예를 들면 뭐 어떤 문구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사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책을 사시면 투명 스티커가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러스트들 있잖아요. 요 파란색으로 그려진 일러스트들.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표지에 인쇄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면 다 스티커예요. 투명 스티커 제가 직접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자가 직접 책에 붙일 수 있도록 이게 다 스티커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저는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아, 이 책은 진짜 문구인을 위한 책이구나. 읽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디테일에 감탄을 많이 했고요. 섬세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는 저자분께서 직접 그리신 일러스트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러스트를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문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참 좋아하실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요즘 읽은 책들을 쭉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온 2019 제10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사실 이 책은 한두 달 전부터 틈틈이 읽어왔어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단편 하나씩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단편 2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오디오북으로 읽고 있어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있잖아요. 거기서 오디오북을 대여를 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대로 오디오북을 듣는 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나중에 오디오북 후기 영상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땠는지, 실제로 책을 이제 종이책을 읽는 거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디오북에 대한 자세한 감상은 그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책 읽고 있다는 거 간단하게 언급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 산 책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박상영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을 샀습니다. 출판사는 창비이고요. 이 커버는 동네 서점 에디션입니다. 원래 이 책을 저는 좀 이따가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기 지금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사놓은 책들부터 다 읽고 그 다음에 새 책을 사자라는 생각을 그 당시만 해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저희 동네 주변의 서점에서는 이 동네 서점 에디션을 안 판다고, 그 왜 창비 SNS에 들어가면은 이런 동네 서점 에디션을 파는 서점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를 나열해 놓잖아요. 거기에 분명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동네 서점 에디션을 포기하고 그럼 나중에 그냥 그 오리지널 책을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죠.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있었죠. 이 에디션에 대해서. 근데 제가 들른 서점에 딱 이 에디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책을 펼쳐본 후에야 알았습니다. 이 책이 사인본이라는 걸. 이 책은 2019 젊은 작가상 대상 수상작인 우럭한정 우주의 맛을 포함한 4편의 중단편 소설을 담고 있고요. 연작 소설이라고 여기 앞에 쓰여 있어요. 왜 이 책이 그냥 소설집이 아니라 연작 소설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차차 확인을 해나갈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 책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지금은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이 책이요. 저는 이 책 쥐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딱 손에 사이즈를 확인해보니까 B6 판형이라고 하던데 저는 딱 이 크기, 128 곱하기 188 그 B6 판형 책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 책은 이 크기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표지의 이 질감도 그렇고 계속 쥐고 있고 싶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딱 당장 펼쳐서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고 뭔가 손에 쥐었을 때 가장 안정적인 형태와 안정적인 느낌, 안정적인 두께의 책이 아닌가
그냥 그렇더라고요. 이 책 되게 느낌 좋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그 이 책의 이 표지도 느낌이 좋습니다. 저는 우럭한정 우주의 맛은 아까 말씀드린 2019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통해서 읽어봤어요, 이미. 근데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연작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소설들은 어떨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산 책은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에서 하나뿐입니다. 출판사는 난다이고요. 이 책은 제가 예약 구매로 구매를 했던 책인데 역시 사인본입니다. 책 소개를 읽어봤는데 되게 독특했어요. 주인공 하나는 저탄소 생활을 몸소 실천하는 의류 리폼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난 지 11년 된 남자친구 경민이 있는데 경민이 어느 날 유성우를 보겠다고 캐나다로 가버려요, 갑자기. 근데 하필 그때 캐나다에 운석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는 걱정을 하죠. 이후 경민이 다행히 돌아오기는 했는데 뭔가 묘하게 달라져 있어요. 이제 책 소개에 따르면은 늘 하나를 기다리게 했던 경민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더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거기서 하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를 느낍니다. 여기까지가 책 속에 쓰여있던 내용이었는데요. 뭔가 좀 독특하죠. 이 책에서도 정세랑 작가님의 기발한 상상력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내용도 정말 매력적이지만 저는 작가님의 성함을 보고 바로 예약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보건교사 아는 형이랑 옥상에서 만나요를 모두 인상 깊게 읽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정세랑 작가님의 소설에는 인물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잘 담겨 있어서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현실과 환상이 어우러진 점도 좋고 이 책도 그런 SF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기 띠지에 보면은 우주 가장자리에서 일어나 모두가 기억하게 된 외계인 경민과 지구인 하나의 아주 희귀한 종류의 사랑 이야기 라는 문구도 너무 좋고 우주 가장자리에서 일어나 모두가 기억하게 된 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이 띠지가 배송이 오던 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굉장히 많이 구겨져서 왔어요. 근데 이 띠지에 쓰인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눌러서 펴서 이렇게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보스토크 프레스의 보스토크 매거진 16호. 이 잡지는 정말 발견을 하자마자 바로 샀던 책인데 왜냐하면 작가 목록이 안 살 수가 없겠죠. 책 소개에 SF의 상상력과 사진이 이렇게 만났다라고 쓰여 있었는데 트위터에도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보스토크 매거진이 구병모, 곽재식, 정세랑, 배명훈 4명의 SF 작가에게 아무런 정보 없이 몇 장의 사진을 보내 그 사진을 보고 한 편의 SF 소설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이 잡지에는 소설 4편과 듀나 작가님의 비평적 에세이, 보스토크 매거진이 큐레이션한 국내외 사진가들의 화보가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아무런 정보 없이 받은 사진을 보고 쓴 소설이라는 그 컨셉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 화보들도 너무 느낌이 좋고 그래서 샀습니다. 책 소개를 보면 정말 안 살 수가 없는 책, 그런 잡지예요. 그래서 꼭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이 잡지는 내가 샀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잡지고 읽기가 아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책은 이 책입니다. 신영철 평론가님의 몰락의 에티카.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이 책은 오래전부터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700쪽이 넘는 두께 때문에 좀 계속 고민을 하고 구매를 좀 미뤄두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책을 사라는 게시를 2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제가 문학하는 마음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신영철 평론가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이 신영철 평론가님의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 두 번째로는 아까 보여드린 그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각자의 책을 읽는다? 그 책에서도 이 책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더는 미루지 말고 사라는 뜻이구나. 왜냐면 제가 문학하는 마음이랑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각자의 책을 읽는다 이 두 책을 곧바로 연달아서 읽었거든요. 연달아서 읽은 2권의 책에서 모두 언급이 돼서
그 게시를 알아듣고 바로 서점에 가서 사왔습니다. 예상대로 굉장히 두껍고요. 또 무거워요. 근데 책 머리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지 않으면서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이것이다. 나는 문학을 사랑한다. 문학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각자의 책을 읽는다에서도 인용이 되었던 구절인데 정말 네,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이 책을 드디어 사게 돼서. 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요즘 읽은 책, 읽고 있는 책, 산책들 쭉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영상이 좀 긴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촬영 시간을 보니까 오랜만에 이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이 쌓여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 책들도 많았고 네, 이제야 속이 좀 후련합니다. 그동안 계속 이 책 소개하고 싶다, 이 책 샀다고 얼른 말하고 싶다라고 속으로 좀 끙끙댔거든요. 근데 이 한 권만 더 읽고 영상을 찍어야지, 이 책 하나만 더 사고 영상을 찍어야지 라고 벼르고 벼르다가 드디어 영상을 찍고 다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산책들도 부지런히 읽어서 추후에 기회가 되면 또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저는 여기서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